서울 지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미용실,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은평구 봉산에 대벌레떼가 무더기로 출몰했습니다. 등산객들은 악취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대벌레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2일부터 서울 혁신파크에 차 안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일명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소식입니다. 29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515명입니다. 이 중 은평구 확진자는 18명, 양천구는 26명인데요. 주요 집단 감염은 마포구 미용실과 서대문구 학원 관련 3명, 동작구 소재 사우나 관련 17명 등입니다. 동작구 소재 사우나 관련 집단 감염은 지난 21일 사우나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33명이 감염됐으며 마포구 미용실과 서대문구 학원 관련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미용실 이용자의 직장 동료가 최초 확진된 후 함께 식사를 한 동료와 가족이 확진됐으며 이후 미용실 종사자와 종사자의 가족이 다니는 학원 수강생 등으로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봉산 일대에 또다시 대벌레떼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석 달 전부터 거의 매일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여전히 등산객들의 머리 위로 대벌레가 비처럼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대벌레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방제 현장 다녀왔습니다. 나쁘네. 이렇게 보면 혐오스럽잖아요. 주민들이 대벌레를 집게로 집어 올립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나무젓가락으로 대벌레를 골라내고 풀숲 구석구석을 헤쳐 대벌레를 찾습니다. 어머 여기 있어. 대벌레 포획의 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벌레떼가 기승을 부리자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월별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잡기 시작하다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만큼 돼. 그러면 한번 모여서 막 잡아보자 해갖고 오늘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사람들한테는 해를 안 끼친다고는 해도 일단 혐오스럽고 지금 제가 이 밀짚 모자를 쓰는 이유가 나무에서 얘가 떨어져요. 방제단이 호스를 이용해 둘레길 주변에 약을 살포합니다. 이날 방제 작업엔 은평구와 산림청 병해충 방제단이 함께했습니다. 약품 방제를 하는데 약품 방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직접 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은평구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봉산 일대에서 출몰하기 시작한 대벌레떼. 최근에는 수리산과 청계산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벌레가 돌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 대부분이 갑자기 어떤 지점에서 많이 나타났다가 얼마 뒤에는 또 발생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발생 패턴을 보이거든요. 방제 작업을 한 차례 진행하고 나서인지 대벌레는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나뭇잎마다 대벌레들이 잔뜩 갉아먹은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벌레를 방치하면 나무가 고사할 수 있습니다. 대벌레 한 마리가 낳는 알은 700여 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꾸준한 방제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케어 B&B를 운영합니다. 의료와 재활, 돌봄 제공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이 케어 B&B를 운영하고 있는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추혜인 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 추혜인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케어 B&B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케어 B&B는 이름을 보시면 에어비앤비에서 이름을 좀 따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에어비앤비처럼 단기간 머무실 수 있는 숙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병원과 집의 중간에 위치한 중간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치환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퇴원을 하실 때가 되어도 사실은 퇴원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몸에 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장애가 있는 몸으로 다시 내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 살던 방식으로 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바뀐 몸에 적응을 하고 그 몸으로 또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하는 그런 집을 중간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아주 적은 금액의 본인 부담금을 내시면 이 중간집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케어 B&B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나면 바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그게 두려워서 병원에 계속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 입원 기간이 많이 길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우리가 원래 살던 지역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케어 B&B, 이런 중간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중간집들이 이미 제도화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입주해서 이 돌봄 재활 훈련 등을 받은 어르신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점을 가장 만족해 하시나요? 네,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이제 뇌졸중이 한 4, 5년 전에 뇌졸중을 겪으시고 집에서 계속 누워서 지내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집에 계단이 많은 구조여서 사실 1년에 한두 번 외출하기도 쉽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제 케어 B&B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매일 외출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는 이제 시설이 아니고 어쨌든 내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공간이자 임시적으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 주소도 여기로 바꿔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든가 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 같은 것들도 내 집에서처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병원에서는 이제 받을 수가 없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등급 심사 이런 것들도 이곳에서는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마치 집처럼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내가 원래 살던 집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재활에 도움이 되는 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원하는 어르신들은 다 입주를 할 수 있는 건지 입주 기준과 또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죠. 네, 케어 B&B에 입주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요. 일단은 서울 시민이셔야 되고 만 60세 이상의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제적인 상태이신 분들이 입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 여기에 입주를 하셔서 적절한 돌봄이나 재활을 받으셨을 때 본인이 원래 살고 있던 집으로 잘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지 어떤지 좀 입주 자격도 알아보고 심사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02-6014-9949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혜인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의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서 5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동주민센터에 제시하면 주방 세제 등 생활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이 같은 내용의 착한 소비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소비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벤트인데요. 생활용품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물품 후원을 받은 것으로 이번 달 30일 이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2일부터 서울 혁신파크에서 드라이브스루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는 폭염 속 차 안에서 편안하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요일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은평구는 은평구 보건소와 은평평화공원, 구파발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짜 한우를 판 정육점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손님으로 가장해 정육점을 방문하는 주부 감시원을 통해 서울시 내 마트와 전통시장 정육점 66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업소 5곳 등 모두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주로 주택가 정육점이나 전통시장 내 상점에서 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한우로 속여 판매하던 중 적발됐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법을 적용해 고발하거나 영업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